노동계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 논란, 국회팀 이교욱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중도층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이 정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당에서 관련 발언이 또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발언들이 좀 쏟아졌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기초적인 경제 상식도 없는데 어떻게 중도 보수냐고 꼬집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제 기초 상식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받겠다는 정당이 중도 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세상에는 흑백만 있는 게 아니라며 이념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강조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띄웠습니다. 어떻게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회색도 있는 거죠. 회색이 나쁜 게 아닙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도 있죠. 그런데 이 관련해서 민주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민주원 연구원이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얘기가 좀 달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민주당의 역사와 정치 철학이라는 보고서 살펴보면 민주당의 이념은 전 세계 중도 진보 정당의 주류 노선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당 싱크탱크와 이재명 대표의 정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에게 이 내용을 물어봤더니 네. 해당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이 계엄 이전이라면서 계엄 이후에는 민주당의 시각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당의 역사와 강령을 두루 살핀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 이 대표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 구성원도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인가 봅니다. 실제로 오늘도 당 내에서부터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말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네. SNS에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면서 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와 만남이 예정돼 있죠. 관련한 지적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김부겸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을 비판했었는데 이 두 사람도 이 대표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난 것도 이런 통합 행보의 일종이겠죠? 맞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 지난 총선 때 비명 행사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근데 앙금이 아직 완전히 풀린 것 같진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힘들죠. 총선 과정에서 이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고. 네, 박 전 의원이 모진 기억이었다라고 언급은 했지만 힘을 합쳐서 승리하자고 이 대표에게 말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도 역할을 해달라고 화답하면서 대체로는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박 전 의원에게도 중도 보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내부는 이렇게 대표가 직접 만나서 지금 통합을 하고 있는데 당 바깥으로도 지금 외연 확장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권 빅텐트는 어디까지 쳐질까요? 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에 이어서 오늘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통합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준석,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등 이름을 거론하면서요. 내란 종식을 위한 연대가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야 5당 원탁회의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개혁신당도 함께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준석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이 최대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MBN에 이준석 의원과 함께할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삼고초려까지 할 가능성이 그 필요성이 있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당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공언한 이준석 의원 행보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한테 그 여부가 달렸다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교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